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부동산 분쟁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내가 산 집에 내가 살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황당한 상황을 다룬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4년 11월 6일에 선고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A씨, 피고는 주식회사 B입니다. A씨는 B회사에게 1,492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 B는 안산시 단원구의 D라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건물은 1층부터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5층부터 23층까지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원래 F라는 분이 2021년 12월 6일에 이 건물의 HO를 1억 4,920만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씨가 2022년 2월 7일에 이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았어요. A씨는 계약금으로 1,492만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A씨의 주장. A씨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입니다. A씨는 직계 가족들과 함께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숙박시설을 구매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B회사 직원이 계약 당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고, 또한 개인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위탁 운영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무효입니다. A씨는 이 계약의 목적이 실거주용 시설을 공급받는 것이었는데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국토교통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을 금지하는 유권 해석을 내린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거주 관련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A씨가 정말로 실거주만을 목적으로 계약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분양 공고와 계약서에 이미 이 시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며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A씨가 계약 체결 직후에 이 숙박시설에 대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어요. 이를 종합해보면 이 계약의 주된 목적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거주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에어비앤비 관련 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B회사 직원이 그런 설명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분양 공고와 계약서에는 공유 숙박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지정된 위탁관리업체를 통해서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원시적 불능 주장에 대해서도 이 계약의 주된 목적이 숙박업을 위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것이었고 실거주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 부수적 목적의 불가능만으로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결국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A씨가 요구한 계약금 1,492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중요한 소송 비용 부분인데요. A씨가 패소했기 때문에 모든 소송 비용을 원고인 A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판결은 부동산 계약 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계약서와 분양 공고의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담당 직원의 구두 설명보다는 공식 문서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셋째,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이 용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자신의 사용 목적과 법적 허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오늘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